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지식탐험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는 넛지 열습 함수라는 제목인데요. SQL 함수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분석 자료네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요, 단순히 함수 목록을 쭉 훑어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데이터 타입이 왜 중요한지, 또 이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지부터 한번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단일행, 다중행 함수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많은 개발자들을 괴롭히는 그 널이라는 개념까지 완벽하게 정복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대화의 핵심은 이 함수가 뭘 하나 이걸 넘어서 왜 이걸 꼭 써야 하나,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잘못 썼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에 있습니다. 특히 그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묵시적 형변환이라는 함정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말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함수가 다루는 대상, 바로 데이터 그 자체 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데이터 타입은 크게 문자형, 숫자형, 날짜형으로 나뉘는데 문자형 안에서도 고정 길이인 차랑 가변 길이인 VAR, VR, CAR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차의 10에 김철수 이렇게 세 글자를 넣으면 나머지 7자리는 그냥 공백으로 채워서 무조건 10바이트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VAR, VR, CAR 심은 딱 그 세 글자에 해당하는 공간만 사용하고요.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저장 공간 아끼는 문제 같아 보이거든요. 이게 전부일까요? 그게 바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죠. 저장 공간 효율,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더 교묘한 문제가 숨어 있어요. 일부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char 타입에 저장된 김철수 뒤에 붙은 그 공백을 그대로 유지해요. 아, 공백까지 데이터로 보는군요. 네. 그럼 나중에 where name equal 김철수라고 검색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값은 김철수 하고 뒤에 공백이 쭉 붙어 있으니까 값을 못 찾는 거죠. 와, 이런 보이지 않는 공백 때문에 몇 시간씩 디버깅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VRCHHR은 이런 걱정이 없고요.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네요. 단순한 공간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정합성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료에 묵시적 형변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좀 편리한 기능 아닌가요? 숫자 100이랑 문자 50을 더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150을 만들어주니까요. 바로 그 알아서 해주는 편리함이 가장 큰 위형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내부적으로 타입별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숫자형이 문자형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방금 예시에서는 문자 50을 숫자 50으로 자동으로 바꿔서 계산한 거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정말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인덱스가 걸려있는 오더 데이트라는 날짜 컬럼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특정 날짜의 주문을 찾으려고 많은 분들이 where 투찰 오더 데이트 YYYY-mm-dd equal 2024-12-14 이렇게 코드를 짜요. 네, 직관적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데이터베이스한테 오더 데이트 컬럼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서 문자로 바꾼 다음에 2024-12-14랑 비교해줘 라고 명령하는 거랑 같아요. 결국 인덱스는 전혀 못 쓰고 테이블 전체를 다 읽는 풀 테이블 스캔이 발생합니다. 이건 마치 백과사전 맨 뒤에 색인이 있는데도 첫 페이지부터 한 장씩 다 넘겨서 찾는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아, 그러니까 컬럼 자체를 가공하는 순간 데이터베이스가 가진 그 빠른 길, 인덱스를 포기하게 만드는 셈이군요. 그럼 올바른 방법은 where, order date equal to date 2024 12월 14일 YYY-MMDD처럼 비교 대상을 컬럼 타입에 맞춰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만약에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월요일에 들어온 주문만 집계해줘 라면 어떡하죠? 이건 투차 같은 함수로 요일을 뽑아내야 하니까 컬럼을 가공하는 게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성능과 기능 사이의 딜레마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무에서 정말 많이 부딪히는 문제죠. 그럴 때를 대비한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 기반 인덱스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투찰 오더 데이트 dy라는 그 함수 자체의 결과값을 미리 계산해서 인덱스로 만들어 두는 거죠. 아, 함수 결과 자체를 인덱싱한다고요? 네. 이렇게 하면 요일로 검색을 해도 인덱스를 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인덱스를 추가로 관리해야 하는 비용이 들지만 성능이 정말 중요하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옵션이죠. 원칙은 가공을 피할 수 없다면
가공된 결과를 인덱싱하라 이겁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대안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네요. 데이터 타입과 형변환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걸 알겠습니다. 이 논의가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인 함수 자체로 넘어가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 같네요. 자료에서는 함수를 크게 단일행 함수와 다중행 함수 두 종류로 나누고 있네요. 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SQL 함수 정복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비유하자면 단일행 함수는 엑셀 시트의 각 셀에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수식하고 같아요. A열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대문자로 바꾸는 어퍼 함수를 걸면 100개 행이 있던 A열은 100개의 대문자 텍스트가 담긴 새로운 열이 되죠. 입력과 출력이 1대1로 대응됩니다. 반면에 다중행 함수, 그러니까 집계 함수는 엑셀 시트의 한 열 전체를 범위로 잡아서 합계, 썸이나 평균, 에버리지를 구하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100개 행의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단 하나의 결과값만 내놓는 거죠. 정확합니다. 여러 개가 하나로 요약되는 개념이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개념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select, department, count, from employees 같은 쿼리를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이 쿼리의 의도는 아마도 부서별 직원 수를 알고 싶은 거였겠지만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모든 직원의 부서 목록이랑 회사 전체 직원 수라는 차원이 다른 데이터를 한 번에 보여달라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모순된 요구로 받아들이고 오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를 요약할 건데 라고 알려주는 약속이 바로 그룹 바이입니다. select, department, count, from employees, group by department 라고 명시를 해줘야 비로소 디파트먼트 컬럼 값으로 그룹을 나누고 각 그룹별로 개수를 세어줘 라는 명확한 명령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본 한 주니어 겸할자는 이 그룹 파일을 빼먹는 바람에 수십억 건짜리 로그 테이블에 집계 커리를 실행하면서 리포팅 서버 전체를 다운시킨 적도 있어요. 와, 서버를 다운시킬 정도라니 정말 아찔한데요. 그룹 바이의 중요성이 확실히 와닿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실용적인 단일행 함수들의 활용법을 볼까요? 자료에 나온 예시들이 재미있던데 이걸 좀 더 발전시켜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입사했을 때 회사 이메일 주소를 기반으로 임시 비밀번호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가정해보죠. 오, 아주 좋은 시나리오네요.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임시 비밀번호 규칙이 이메일 아이디의 앞 4자리, 대문자로 거기에 입사년도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john.doe@deepdive.com이고 입사일이 2025년 12월 14일이라면 JHON2025가 나와야 하는 거죠. 이걸 SQL 함수 조합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걸 한 단계씩 분해해 보면 돼요. 먼저 이메일 주소에서 @do의 위치를 찾아야겠죠. 인스트랄 이메일 함수를 쓰면 그 위치를 숫자로 딱 반환해 줍니다. 그 다음 이메일의 첫 글자부터 바로 앞까지 잘라내야 하니까 서브스트랄 이메일 1, 인스트랄 이메일 1 이걸 사용하면 john.do라는 아이디를 얻을 수 있죠.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를 넣어서 중첩으로 쓰는 거군요. 그럼 여기서 앞 4자리만 다시 잘라내고 대문자로 바꾸고 입사년도를 붙이면 되겠네요. 짜서 주엔으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입사일에서 연도만 추출하는 투찰 하이어데이트, YYY 함수를 쓴 다음에 문자열 합치는 연산자로 붙여주면 끝이죠. 최종적으로는 어퍼 서브스트릴 이메일, 1, 4, 투찰 하이어데이트, YYY와 같은 하나의 멋진 표현식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수를 자유자재로 조합하는 능력이 SQL 실력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와, 복잡해 보였는데 하나씩 분해하니까 명확해지네요. 그런데 방금 DBMS마다 문자열 합치는 연산자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런 차이점들이 또 있나요? 그럼요. 아주 많습니다. 오늘 날짜를 가져오는 함수만 해도 오라클은 sysdate, SQL 서버는 getDate, MySQL은 now를 쓰고요. 문자열 길이를 구하는 것도 length랑 len으로 나뉘죠.
아, 정말 다 다르네요. 네. 그래서 특정 데이터베이스 문법에만 익숙해지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려는 작업의 본질, 예를 들어 문자열 자르기인지 날짜 형식 변환인지를 이해하고 그 환경에 맞는 함수를 찾아 쓸 줄 아는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SQL에서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널입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널은 숫자 0도 아니고 빈 문자열도 아니라는 점. 이걸 먼저 명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알 수 없는 값, 존재하지 않는 값이라는 특별한 상태라고요. 네. 너를 값이 아니라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산이나 비교가 통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너스를 못 받은 직원의 커미션 컬럼에 널이 들어있다고 할 때 where commission equal null이라고 검색하면 단 한 명도 조회가 안 됩니다. 아니, 커미션이 널인 사람을 찾는데 왜 조회가 안 되는 거죠? 알 수 없는 값과 알 수 없는 값이 같은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바로 삼값 논리라는 건데요. SQL의 모든 비교 연산은 참, 거짓 외에 알 수 없음, unknown이라는 세 번째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null equal null의 결과는 true가 아니라 unknown이죠. 그래서 where절은 조건이 true인 행만 반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그래서 널을 다룰 때는 반드시 is 널 또는 is not 널이라는 전용 구문을 써야만 하는 거군요. 자료에 나온 예시가 이 개념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콜 a equal 10인 데이터랑 콜 a not equal 10인 데이터를 각각 세워서 합쳤는데 전체 데이터 개수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 그게 바로 콜 a가 널인 데이터는 두 조건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간극에 바로 널이 숨어 있는 거죠. 이런 까다로운 널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 안전장치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가장 대표적인 게 MVL 또는 ISNull 함수네요. MVL, 커미션 0이라고 쓰면 커미션이 널이면 0으로 대체하고 아니면 원래 값을 그대로 써라 라는 의미죠. 가장 직관적이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널리프라는 함수는 정말 영리합니다. 두 개의 값이 같으면 널을, 다르면 첫 번째 값을 반환하는 함수인데요. 이게 어디에 쓸까요? 글쎄요, 언뜻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0으로 나누기 오류를 방지하는 데 특효약입니다. 제가 예전에 야간 배치 리프트 만들다가 이 오류 때문에 새벽 3시에 전화 받고 깬 뼈아픈 경험이 있거든요. 아유, 매출 성장률을 계산하려고 커런트 세일스 빼기 프리비어스 세일스 로직을 짰는데 하필 전월 매출이 0인 신규 상품이 들어오면서 시스템 전체가 멈춘 거죠. 이럴 때 커런트 세일스 null leaf previous sales, 0이라고 써주면 previous sales가 0일 때 이 부분이 널로 바뀌면서 연산 전체의 결과가 오류 대신 그냥 널이 됩니다. 리프트의 극한은 비어있겠지만 시스템이 멈추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는 거죠. 와, 새벽 3시에 전화.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온 팁이네요. 널리프는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알레스 C 함수가 있는데 이건 여러 개의 값 중에 널이 아닌 첫 번째 값을 찾아준다고요. 이건 정말 활용도가 높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아주 우아한 코드를 만들어주죠. 아, 바로 생각나는 활용법이 있어요. 사용자 프로필 화면에 이름을 표시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설정한 닉네임이 있을 수도 있고 실명이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없으면 그냥 사용자 아이디를 보여줘야 하는 경우예요. 이럴 때 코알렛이 닉네임, 실명, 사용자 아이디 이렇게 한 줄만 쓰면 닉네임 있으면 닉네임, 없으면 실명, 그것도 없으면 사용자 아이디를 알아서 딱 표시해 주겠네요. 바로 그거죠. 와, if나 케이스 문을 복잡하게 쓰는 것보다 훨씬 깔끔한데요? 네, COLS의 진가를 정확히 파악하셨네요. 그리고 이 널 처리 함수들은 집계 함수랑 만났을 때 비즈니스적으로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전 직원의 평균 커미션을 계산한다고 해보죠. AVG 커미션과 AVG NVL 커미션 0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놓습니다. AVG 커미션은 커미션이 널인, 그러니까 커미션을 아예 안 받은 직원들은 계산해서 빼고 실제로 커미션을 받은 사람들만의 평균을 구하는 거겠군요. 반면에 AVG, NVL 커미션 0은 널인 사람을 0으로 바꿔서 계산에 포함시키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1인당 평균 커미션 금액이 되겠고요. 정확합니다. 커미션을 받은 영업사원들의 평균 실적과
우리 회사 전 직원의 평균 커미션 비용은 완전히 다른 경영 지표입니다. 내가 지금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맞는 널 처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기초 단위인 데이터 타입에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성능의 적인 묵시적 형변환, 그리고 단일행 함수와 집계 함수의 근본적인 차이, 마지막으로 가장 까다로운 개념인 널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법까지. 오늘 대화의 핵심은 SQL 함수가 단순히 값을 꾸미는 도구가 아니라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 나아가 시스템 전체의 성능까지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로 하나의 테이블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서로 다른 두 테이블을 조인할 때 오늘 배운 이 원칙들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예를 들어 한쪽 테이블의 조인 키는 VAR-CR 타입의 100인데 다른 쪽은 숫자 100이라면 어떨까요? 조인은 되겠지만 둘 중 하나의 타입이 계속 변환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능 저하가 누적될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조인하려는 컬럼에 널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널은 어떤 값과도 같다고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연히 조인될 거라고 예상했던 데이터들이 아무런 경고 없이 조용히 결과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함수와 널에 대한 깊은 이해는 결국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인을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이 됩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